우리 두 번째 특강 주제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을 정말 모시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큰 박수와 따뜻한 박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선 마케팅 연구소의 우리 윤선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제가 현장 강의를 지금까지 한 게 한 3,000번 정도 되더라고요. 농업 농촌 강의만. 현장에 컨설팅을 하고 코칭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30분 만에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고, 그 어려운 것들을 지금 바로 짧은 시간 동안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농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연구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현장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딜 가기 시작했냐면 농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가기 시작했고요. 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10년 전에 만나고 8년 전에 만나고 6년 전에 만나고 귀농하신 분들 만나서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보이냐면 사람의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에 갔는가. 저는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회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해요. 현장이라는 게 한번 가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번 귀농귀촌 박람회 마지막 강의네요. 제가 그 강의 피날레를 이제 현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장에서 위기 극복의 답을 찾아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안경의 색깔이 만약에 까맣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까맣게 보일 거예요. 이 안경을 노란색을 칠했다면 노랗게 보일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프레임. 어떤 프레임? 마음의 창. 그러니까 마음의 창틀을 보면서 어떤 걸 가지고 바라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접근이 되겠죠. 똑같아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 똑같이 결정하시고 5년, 10년이 지날 텐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거냐? 긍정적이게 보느냐, 부정적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미래 농업을 어떻게 볼 거냐? 미래 농업, 내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기회를 보기 위해서 저는 현장을 다니고 있고, 여러분도 이 공간에 오고 계신 거고 하신 거잖아요. 어떤 기회가 있을 건가? 정말 농업은 다양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시면서 농업의 문제가 있다 그래요. 문제가 있다 그래요. 농업의 문제가 있고 어렵고, 제가 수많은 분을 만나는데요. 그동안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수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어렵다고. 농업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가능성이 없느냐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 동안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엄청난 변화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걸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작목을 재배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대표님, 앞으로 아로니아가 좋아요 하면 저만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때요? 아로니아 생산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많아지고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수요량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요. 예측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질문합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질문하고 있다고요. 농업의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어떤 작목 재배하면 좋을까요? 저는 명확히 말합니다. 어떤 작목을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가다가 이것 좀 괜찮다, 양파 괜찮다 그러면 양파를 심고 또 이거 괜찮다 그러면 또 거기를 심고 따라가다 보면 전문성이 쌓이지가 않아요. 전문성이 안 쌓이니까 결국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브랜딩이 없는 거잖아요. 명확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코로나19 상황 여러 가지 앞에도 이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기록해놔야겠다 이 부분을. 정말 앞에 최재근 대표님 강의를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부분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걸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칼럼을 많이 써요. 제 칼럼을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보시면 아마 제 칼럼을 쓰고 제 카페에도 칼럼을 쓰고 있고 이렇게 제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영상 칼럼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19 어떻게 될 거냐. 옛날에 요즘 코로나19 이후를 많이 비견하는 게 IMF 이후에 비슷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럴 수 있겠잖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IMF 이후 상황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98년, 99년, 2000, 2012년 해가지고 3년 4년 동안에 귀농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제일 많았습니다. 신문 검색이 귀농 귀촌이 제일 많았어요. 기존에 어려웠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를 고민하면서 귀농 귀촌. 그때 귀농 귀촌 하셨던 분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때 오신 분들의 성공 사례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면서 제가 칼럼을 쓰면서 치유 농업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게 많아질 거다 농촌에. 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주제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좀 만들어 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럼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를 다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래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오셨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고 답을 찾아보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데서 다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겠죠. 근데 거기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게 앞으로 혁신이 어떤 게 이루어질 거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농업 농촌에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요. 이탈리아 피렌체가 있어요. 피렌체. 오셨네요. 반가워요. 강원주 대표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사람들에게 메디치 가문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뭐 이렇게 주면서 좀 저리로 주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피렌체로. 조각가, 그다음에 건축업자, 인문학자들 모였잖아요. 모여서 같이 차 한잔 마시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아이디어가 서로 교환하게 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창조적인 융합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르네상스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지금 농업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농촌을 오세요. 그러면 교육농장 잘하세요. 심리 상담을 치료하셨던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치유농업 잘하세요. 군대에서 강한주 대표님 오셨는데 춘천에서 군대에서 오셨던 분이 오시자마자 뭘 잘하냐면 계획을 잘하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 세울 거냐 명확하세요. 그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뭘 만드냐면 와가지고 기존의 경험들을 농업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농업은 잘 모르지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또 귀농귀촌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무시하지 말고 과거 경험을 거기다가 농업을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외국에 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하셨잖아요. 은퇴농업 60세 때 귀농하셨어요. 60세 귀농. 오늘 은퇴농업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귀농귀촌 오셨으니까 귀촌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래 농촌이 너무 좋아서 살기 너무 좋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래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경험해 보려고 이것저것 심습니다. 상추, 고추, 마늘, 양파. 아니 웬만하면 좀 사드세요. 왜 다 심어서 자기가 먹고 그럼 다른 농업이니까 못 사 먹듯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심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연중 계속 일해야 돼요. 계속 일해야 돼요.
여러 개를 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갈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일하니까. 싫어하는 농촌,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들이 자주 오는 곳을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와서 엄마 아빠 하니까 도와줬었는데 나중에는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 좀 뭔가 좀 손자들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이게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해왔던 은양다원 대표님 다원을 만들게 되고 녹차를 만들고 녹차 차 프로그램,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교육농 6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요 80세가 되었어요. 80세가 되면 잔치를 하잖아요. 건강하게 사셨으니까.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80세 다 살았다고 잔치할 게 아니다. 나 이제 80세에 뭐 하겠다? 공부하고 싶다.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갑니다. 80세. 농업은 공부를 하는 거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그 다음을 같이 생각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다녀와 태피팜 스토리 대표님은 귀농 준비 4년 전부터 뭐랬냐면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나왔어요. 방송통신대. 그리고 나서 귀농을 하니까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그 농업에서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와서 처음에 가장 어려운 게 염류집접이니 뭐니 뭐 병해충 하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 교육을 아무리 받더라도 근데 그런 단어들을 공부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케이. 여기 대표님이 오늘 귀촌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나서 하나씩 들어갈게요. 청년 농업인 다루고 그럴 텐데 처음에 귀촌을 했어요. 왜? 농촌에서 편안하게 꽃 가꾸고 편하게 살려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일은 할 만큼 소득이 안 올라와요. 재미가 없어요. 아 다른 데 돈이 많아서요. 그냥 편안하게 농촌에 그냥 하는데 그것도 3년이에요. 3년 지나고 나서 내가 일했던 만큼 소득이 안 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모님은 이게 바꾸는 게 좋아서 왔는데 남편은 뭐예요? 그게 원래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사모님 따라왔어요. 계속 일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뭘 생각을 하냐면 교육객장에 가보니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교육장 정말 좋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천연염색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내가 옛날에 우리 남편하고 같이 그 중학생 교복을 만드는 옛날에 프랜차이즈 되기 전에 그걸 일을 했으니까 나 옷 만드는 건 잘할 수 있다. 그럼 오케이. 그럼 이거 하자. 해가지고 천연염색을 해요. 그러면서 정원을 꾸미기 시작해요. 아 사람이 오는 공간 만들자. 농촌 공간을 패션하다. 패션이라는 걸 감각을 넣게 돼요. 여기다가. 내가 그냥 귀촌에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했던 구조였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편하게 사는 구조는 절대 안 되더라. 잡초 때문에. 잡초 때문에. 그러면 뭔가 소득이 있으면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으면 한계가 있다 분명히. 인력 혁신이 일어납니다. 인력 혁신. 사람들이 계속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씩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청년 농업이 마찬가지죠.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현장이라는 이야기는 사례로 말합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저것도 있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귀농귀촌의 어려운 상황들. 사과 나무 심어놨어요. 4년이 지났어요. 4년 딱 사과를 따서 이제 소득 좀 되겠다. 갑자기 우박이 와요. 우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도시에 사시면서 우박 오면 그냥 이렇게 아이고 차 세차해 놨는데 그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시골에서 우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상처 있고 나무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맞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같이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 이분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교육장에 가보면 뭘 가르쳐주냐면 뭐 발효하는 방법 이런 교육들이 정말 많아요. 농업인에게 엄청난 혜택이라 그래요. 교육이 많다는 게. 그러면서 내가 도시에 살 때는 어떤 교육을 내가 교육받으러 오라고 문자 한 번 보내주지 않았었다. 근데 농촌에 오니까 정말 좋은 건 내가 이 교육 좋아요, 저 교육 좋아요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교육받으러 와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발효라는 걸 배운 거예요. 우박 떨어진 걸 만듭니다. 이렇게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효소를 팔려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왜요? 효소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방송에도 이상하다고 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를 보러 가다가 정말 힘들어서 와이프한테 도시에서는 문화생활 한다고 영화도 한번 보러 갔는데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이것도 못했다. 이왕 안 된 거 영화나 보러 가자 한번 갔어요.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팝콘. 이 팝콘 내가 사과를 재배해서 효소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한번 섞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사과 팝콘의 시작이에요. 대박이 났어요. 혼자 하지 않고 농촌 마을로 같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면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건 아이디어가 들어왔다는 문제였거든요. 그 아이디어 전혀 사과 옛날에는 그냥 우박이 떨어지면 그걸로 작물 재보험을 받는다든지 그 정도를 생각했을 수 있었다고요. 그전에도 물론 변화했던 분이 많으시지만 근데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인공지능 문제 나왔고요. 스마트팜 이야기 이번에 교육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생산혁신이 왜 일어나요? 첨단화 자동화 기계화 과거부터 해왔던 거예요. 스마트팜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 99년 2000년 우루과이 라운드 그런 제가 이제 91년도 대학을 다닐 때 그때 똑같았어요. 그때 모토가 뭐였냐면 규모 크게 하자. 두 번째 첨단화 자동화하자. 다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이라고요. 그러면서 발전시켜 왔던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인력 수급이 어렵다. 사람이 일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자동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해 왔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떠느냐 생산 자동화 시키자. 외국인에 의존하는 게 한계가 있다. 지금은 좀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어떨 수 있을까요? 인건비 올라갈 거라고. 외국인 인건비. 지금은 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되면서 외국인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게 보고 있고요. 생산에 있어서 차별화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요. 작년에 재배했어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주식회사 아람 대표예요. 농가예요. 후계농이고요. 자, 농업인이에요. 청년 농업인이에요. 하는데 2008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정읍 농업기술센터 갔더니만 거기에서 이 대표가 박사님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 저 후계농이에요. 농고 나왔고요. 농가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아, 거기는 엄청 좋을 거야. 후계농이니까 부모님 뭐가 있잖아. 근데요, 막상 그에 부딪히는 친구 입장에서는 답답하대요. 아버님 너무 잘하시니까 내가 들어가 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내가 그러면 부모님 포도니까 나는 뭘 하겠다? 다른 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 형님이 토마토 하우스 좀 잘해서 토마토 하우스를 그럼 나 토마토 한번 해보겠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오랫동안 하면서 뭔가 변화를 해와요. 그리고 아까 갔던 네덜란드를 갔다 옵니다. 이런 기회들이 좀 있잖아요. 농촌에 살다 보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면 생겨요. 갔어요. 가서 보고 나서 아, 부도가 나겠구나. 내가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이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생기겠구나. 이게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그럼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내가 좀 이자만 갚을 수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자만 갚을 수 있다면 내가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 잡히고 저거 잡히고 저거 잡혀가지고 투자를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하나 만들어 5,500평이고요. 토마토 5만 주가 심어졌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만 있느냐? 여기에 의자 보세요. 산토토마토 3년 됐어요. 청년 농업인이에요. 외국에 갑니다. 외국에 가서 직장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 직장이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가족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너무 그러니까 늦게 애가 태어났는데 얘를 보지도 못하고 너무 예쁜 딸을 보지도 못하고 답답. 그래서 이게 이 삶인가 하다가 노르웨이의 어떤 그 빵집을 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귀농해야겠다. 농촌으로 가야겠다. 도시에
커피숍을 만들고 도시에 뭘 만드는 건 너무 경쟁이 심하다. 이 생활이 비슷하지 않겠는가? 농촌에서 내가 뭘 하면서 같이 해봐요. 전남 광양으로 갑니다. 광양에서 하우스 650평, 전체 면적 700평, 720평 하면서 규모가 적지만 내가 뭘 하겠다? 타겟팅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 4세, 6세 부모들을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3년 만에 왔어요. 3년 동안 됐는데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박사님 저는 규모를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에서 이 구조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건지, 여기서 카페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 레스토랑 하나 만들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타겟팅을 먼저 했다고요. 비즈니스 사업할 때 뭐부터 보나요? 작물 먼저 재배해놓고 밀어내겠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결국은 규모라는 게 대규모도 있을 거고 그 나름대로의 생산 유통 시스템을 갖출 거고요. 그러면 그 구조하고 650평 토마토 지어가지고 5,500평 경쟁할 수는 힘들잖아요. 이건. 그러면 650평만에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구조라고요 지금. 그러면 그 구조를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오케이. 수경재배예요. 28년 농사 지었어요. 스마트팜 하고 있는 DIY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이번에. 춘천에 달콤이네 농장 좋아해요. 1층은 뭐야 이렇게 채소류 야채를 심었고요. 다중에 버터헤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거 작물 심어요. 그리고 2층은 딸기 재배 하우스예요. 2단 수경재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1단과 2단 스마트팜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토양이 아니라 물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분비물이 쭉 내려와요. 그것을 이렇게 위에서 분비물 내려올 수 있잖아요. 망을 막아야 돼요. 망으로. 뭘로 걸러내요? 스타킹으로. 스타킹 하나만 돼요, 박사님. 스타킹으로 딱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망으로 걸러지잖아요, 물이. 그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재를 비싸게 살려면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 파이프 하는 거, 하우스 파이프 왜 새롭게 사느냐? 한 옆에 펴놓은 사람 있어요. 쫓아가서 그거 갖다 꼽아놓고 하면 되는 거지.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거기서 처음부터 뭐 돈이 얼마짜리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안 돼.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날 거고요. 세 번째, 가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 만들어내고 있고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귀농이 성공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농업의 성공 사례 유튜브에서 여기 보세요. 귀농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요? 기존보다 전혀 다르게 농업을 접근하기 시작했던 분이 많으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그럴까? 물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명인들을 막 30년, 28년 아까 했던 28년 농과대학 나와서 그 같이 농사했던 달콤이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비율적으로 본다면 왜 그럴까? 새로운 가능성,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이다. 참 좋아해요. 치유농업. 치유농업 외국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 방송에 나왔어요. 이 친구가 나왔어요. 이 대표, 송민아 대표가 나왔죠. 치유농업이에요. 치유농업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죠. 나도 치유농업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2007년도 8년도 그때 정읍분이세요. 원래 정읍인데 완주로 옮겼거든요. 기숙센터 갔어요. 교육장에 와 계세요. 22살 된 애뜬 얼굴로 와 계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참 교육장에 가보면 옛날에 그렇게 젊으신 분들이 와 계신 게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요즘 가보면 젊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교육장에 가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농업을 하려고 했어요? 젊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박사님 여기다가요 콩 재배하고요, 뭐 재배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심어요. 왜 왔어요? 저 박사님 몸이 안 좋아서요. 다른 직장 가는 것보다 그냥 농촌에 하면서 뭐 하려고요? 앞으로 체험하려고요. 체험 농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체험 준비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전날 체험을 이제 하려고 그 다음 날이 체험 오픈식인데 그날 그 체험장 불이 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다 보면.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불이 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옆에 그것을 그동안에 아까 그 공부하러 오셨다는 이 비즈니스 과정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소통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그 사랑이네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쪽 친구가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미나네 사랑이네 거기 불났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막 문자 보내고 거기다가 또 댓글 달아주고 어떤 사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를 또 같이 돈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농업에 어려워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변에 사람이 많구나. 스스로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예 치료라는 문제,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뭘 재활적으로 하는 거 보면 볼펜 가지고 볼펜 만들기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식물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원예 치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대학원 가게 되고요. 원예 치료에 대한 문제 고민하려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요즘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게 오늘 청년 농업인들 많이 계시는데 농촌 체험형 카페가 아주 핫하게 떠오릅니다. 농촌 체험형 카페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체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 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만들자는 거.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떤 분들이 박사님 저희 집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요. 그 컨테이너에다가 예쁘게 꾸며가지고 공방같이 꾸며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누가 친구 찾아오면 공방에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겠네요. 옛날에는 생산 공간만 보았었는데 지금은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 공간 디자인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것들을 지금부터 처음 계획부터 해오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공간 디자인 해놓으니까 어떤 게 좋아요? 사진 찍을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팔로가 같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사진을 올리면 그 구조를 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들깨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장목을 귀농귀촌 해가지고 장목을 선정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느꼈던 게 이거예요. 들깨 선정했어요. 들깨 기름을 짜야겠다. 만날 때마다 저 대학원 같이 공부했던 분이신데 만날 때마다 뭐라냐면 그 제자예요. 그런데 박사님, 교수님, 들깨가 왜 좋고요? 들깨가 오메가가 어떻고요? 들깨가 어떻고 들깨에 미쳐 있어요. 들깨 중에서요 다 기름짜기보다는 다유라는 품종인데요. 그게 최고예요. 그걸로 짜야 돼요. 그러면서 들깨 미쳤어요. 적어도 귀농귀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하나의 작목을 선택했다면 그거의 최고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아니면서 내가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쉬러 왔다. 쉴 수는 있어요. 그럼 돈이 많으면 쉬어서 농업 소득을 연결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소득과 100만에도 50만에 연결한다면 그분의 전문가가 되는 게 맞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들깨 카페 만들었어요. 요즘 핫하더라고요. 왜 들깨 카페 만들었느냐? 세계 사람들이 와요. 이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보여주고 싶대요. 우리나라 들깨가 왜 좋은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수출 하고 있는데 그 수출하는데 여기 공간이 있어가지고 오면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 걸 보시면서 마지막 이제 마케팅 혁신이 일어납니다. 아실 거예요. 오프라인 구조들, 농가들, 단감 농사들 하시는 분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박사님, 백화점에 단감 잘 안 팔려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오프라인 구조상에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마트가 적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는 구조를 갖게 될 거다. 같이 가는 구조. 귀촌해요. 귀촌하면 제일 먼저 어려운 게 시골 생활이래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뭔가 소득이 나오려면. 날마다 반복된 삶이에요. 갑자기 돈이 나오지도 않아요. 주변 사람들 계속 쳐다봐요. 저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안 되겠다. 그러면 읍내에서 애들 또 키우고
농사를 짓고 가더라도 읍내에 사는 게 도시에 살았었는데 농촌에서 혼자 떨어져 사는 게 힘들다. 읍내에 왔다. 읍내에 왔어요. 와서 이제 남편 농사지로 가고 자기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다가 뭐라느냐? 아니 보니까 내가 부천에 살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부천에서는 토스트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먹을 거라 별로 없더라는 거 애들이. 그럼 토스트 가게 하나 해볼까? 토스트 가게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토스트를 만드는데 그냥 토스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 고차에 복분자 말하는 거 복분자 토스트. 농산물을 또 원료를 아주 좋은 거 써가지고 해봐야겠다. 시작을 해요. 고창에 베리팜 힐링파크 귀농해가지고요. 엄청난 걸 만들고 있잖아요. 먹고 농장 일본에 한번 다녀오더니만 꿈을 꿔요. 나 저렇게 만들고 싶다. 자, 여기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이분들 같은 경우 보면 사과 깡패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뭐라냐면 박사님 뭘 시작하든지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농장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농장들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지으면 안 알아주잖아요. 제 농장 이름은 사과 깡패예요. 사과 깡패. 웃기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쉽고 인식하기 좋고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지금 이 농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국인 농촌 체험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요. 농촌 체험하러. 엄청나게 와요. 자, 박사님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걸 유심히 들어보니까 우수 사례, 성공 사례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저는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성공 사례에서 매출이 얼마고 어떻게 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보시면 좋겠어요. 성장의 과정. 그러면서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 뭘 해야 될 거냐?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특별했느냐? 아니었어요. 그냥 현장에 다니면서 제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7가지 성장 법칙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내 생각할 때 정리했던 건데 첫 번째 귀농귀촌 하신 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고 왜 귀촌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 답은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답은. 돈을 벌려고. 돈 빨리 벌리지 않잖아요. 맞죠? 내가 하려는 가치는 무엇인가? 들깨에 미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과에 미쳤고요. 박사님 너무 행복해요라는 게 있고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들어갈 거냐? 그 문제가 먼저 같아요. 사람들은 뭘 찾느냐면 어떻게를 찾아요. 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을 하면 돼요? 아니에요. 내가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장목 선정할 때도 내가 왜 하려고 박사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걸.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남 따라하면 실패합니다. 적어도 하나를 뭘 선정하면요 10년 계획을 가지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좀 안 된다고 틀어버리면 안 돼요. 남 따라하면 노무현이 똑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남 따라하면 실패합니다. 남 따라하면 다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남을 따라하는 구조가 많더라는 거예요. 10년은 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60세에 은퇴하셔가지고 20년 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80세에 내가 방송통신에 가는 이유는 또 금방 갈 거니까 내가 열정 있고 공부하겠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금방 10년 지나고 5년 지날 거예요.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현재 막 몇만 명이 오고 성공했고 뭐 명인이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지금 어딜 보냐면 지금을 봐요. 지금 몇만 명 오고 지금 명이 됐다는 걸. 아니에요. 다감농원 1080평, 1000평 정도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단감 명인이에요. 아까 들깨 했던 들깨 카페 조그마한 기름 방앗간 하나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코메가 복농원 우리나라 딸기 명은 40동 하우스를 해요. 40동 하우스. 엄청나요. 그렇게 하는 곳들 어디에서? 하우스 200평 하나에서. 그런데 200평 하나에서 400평 늘렸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수도 농업이 그냥 그 정도에서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200평에서 2배를 늘어갔으니까 400평으로 늘어나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멈출 거냐?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해요.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SNS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그 오전 강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전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진 하나 찍으세요. 귀농귀촌 박람회 오신 것들 사진 찍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부터 시작하는 게 귀농귀촌 시작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머리로서 SNS 중요하다고 100번 1000번 외워보고 알고 있어도 어떤 의미가 있냐고 실행하지 않은데 단순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우리 오전에 전남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페이스북은 벤치마킹에 아주 좋은 장소예요. 벤치마킹. 아까 제가 일일이 말했던 정은백, 박신주 대표 뭐 여러 가지 하겠잖아요. 다 어디에 와 있냐면 페이스북에 와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페이스북. 윤선 하고 싶으면 윤선 박사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페이스북은 벤치마킹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에 블로그는 저는 명확히 이야기해요. 블로그는 영농일지다. 경영은 기록이다. 기록하지 않는 경영,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 사과에 대한 자료 검색해서 농사로란 사이트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들어가 보다 보면 자료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블로그에다 기록해 놓으면 내가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 그때 가서 하시려고?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유튜브는 지금 교육 장소예요. 농업인들이요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의 유튜브 채널 혹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윤선 박사 현장 TV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현장에 있던 것을 리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분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그러면서 그런 분들 만나보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거기에서 연락해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들 만들어야겠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귀농하신 분들에게, 귀촌하신 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구조예요. 박사님, 농촌의 현실들 보세요. 가보면 노령자들이 많고요. 연세님 많으시잖아요. 뭔가 변화를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평균 75.7세, 평균 연령 75.7세, 6차 산업 경진대 대상, 바로 충남 당진의 백석올미 마을. 누구 때문에? 머리 하얘하신 김금순 대표, 그분이 귀농을 하면서 이 마을을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이분이 딱 들어가면서 유명한 마을이에요. 자, 매실이 많아요. 그 마을에는. 근데 매실을 팔 수가 없어요. 왜요? 전남, 광양, 순천부터 매실이 올라오잖아요. 브랜딩이 돼 있잖아요. 하동. 자, 그런데 쭉 올라오면 당진이니까 매실의 가격이 좋을 때 그쪽이 다 팔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매실 나무가 많긴 하는데 그걸 갖다 엑기스 만들고 자기들끼리 해왔다고요. 분해를 활동을 해요. 분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한과를 만들어서 팔자. 어떻게 팔까? 과거 방식대로 우리 한과 만들어서 팝시다. 전통 방식이 있으니까 할머니들 손맛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냐? 품질이 균일화가 안 돼요. 전통이라는 부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소비자가 먹었을 때 어제 입맛하고 올해 입맛 다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할머니들 모시고 어딜 간 거예요? 포천까지 교육받으러 다니세요. 몇 개월 동안.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마을이에요. 할머니들의 반란. 만들어내요. 교회에서만 꼭 가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농업의 기본은 생산이에요. 생산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생산을 잘한다, 최고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가 아니에요. 누가 최고예요? 바로 소비자가, 내 고객이 보기에 최고면 최고인 거예요. 어떤 분은 친환경으로, 어떤 분은 자연재배로, 어떤 분은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아요. 똑같은 귀농귀촌을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반점쟁이가 됐어요. 사람들 보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이분은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많은 데이터가 머리에 축적됐거든요. 많이 만났으니까. 수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은 하겠다. 그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도에서. 그러면서 말 몇 마디 딱,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말 몇 마디 들어다 보면 저분이 가능성이 있겠다 보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농업을 접근하느냐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아 이게 성공하겠다.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농촌에 와서의 목표를 이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장 법칙이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잠깐 뭐 시간을 좀 1, 2분 더 갔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 담아내기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썼던 책들이에요. 뭐 이번에 또 책을 더 쳤는데 책들을 보면서 이 안의 내용을 30분 만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해바라기 마케팅이나 농촌 농업동을 어떻게 할 거냐, 농업 경영인의 작은 변화의 힘들, 귀농귀촌 이렇게부터 시작하자는 책, 그런 책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현장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이상으로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선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명강의였고요.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리 강의를 듣던 중 또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아까 PPT 만드신 거를 네. 한 번 더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주최 측에 말해가지고 필요하면 다 가져가세요. 아, 네.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네, 혹시 블로그를 하고 계시나요? 저 유튜브 영상에 나중에 올릴 테니까 아, 네. 그렇게 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하세요. 아, 네, 네.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연락을 해주시면 네, 우리 박사님께서 바로 그냥 다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한 분 계시면 한번 질의응답을 갖고 없으면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하는 참가객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말을 제가 감히 그럴 수 있어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저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근데 농부의 아들로서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농가대학 나와서 평생을 농업 쪽에 하고 있어요. 사람의 변화,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농업농촌, 귀농귀촌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